교재 339페이지 집중심화 피시면 되시고, 여긴 문항수가 조금 많죠, 여러분?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같이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회사 코드는 1100번 남동산업으로 들어가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회사 버튼 눌러주시고요. 1100번 입력하셔서 남동산업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입력된 내용 중 복리 후생비가 76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고 소모품비는 120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이다.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원가 명세서라는 이름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계정 과목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리후생비, 하나는 소모품비. 그런데 정상적인 금액은 얼마이다? 복리후생비는 700만 원이 정상이고 그리고 소모품비는 180만 원이 정상이래요.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문제에서는요.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수정하세요라고 아예 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수업할 때 원가 명세서가 무엇되면 지금 이쪽에 보기가 좋게 이쪽에 쓸게요, 여러분. 원가 명세서 금액이 바뀌면 이 금액이 어디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죄송해요. 우리 제품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가서 당기순이익 바뀐 걸 확정 지어주고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에서 확정된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이 바뀔 거니까 반영해주고 그리고 그게 바뀌면 재무상태표에 금액도 바뀔 것이다. 누구요? 2월 이익잉여금. 그럼 이렇게 풀세트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줬냐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만 수정하세요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그냥 이 자리만 수정하면 점수를 주겠다예요. 제일 쉬운 문제예요. 제일 항복한 문제. 이 서류만 수정하시면 점수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1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 넘어가겠지만 그 다음 거 볼게요. 2번 문제 미리 볼게요.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다. 자, 그리고 지금 봤더니 상여금액, 틀린 금액, 올바른 금액, 입력 오류라고 줬고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무엇해라? 수정해라. 그럼 여러분 지금 나온 문제는 원가 명세서가 아니니까 시작점이 어디인 것뿐이에요. 손익계산서 1번 시작. 얘가 바뀌면 잉여금이 바뀌고 2번. 자, 얘가 바뀌면 재무상태표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풀세트죠. 다만 원가 명세서만 정상인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오픈을 해주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픈을 안 해주면 3번처럼 냅니다. 뭐라고? 자, 다음은 정기분 자료 중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초 제고액이고 자료를 추가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줍니다.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네가 알아서 재무제표 4개를 다 들어갈 건지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지 알아서 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문제도 있고 친절한 문제도 있고 알아서 하는 불친절한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배점이 다 같다예요, 여러분. 다 4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운도 있는 거예요. 운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높아심에 우리는 프로세스를 따라가 보긴 할게요. 그러면 기본 정보 들어와져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 누구 고쳐요? 복리후생비. 그럼 511번 복리후생비 보이네요. 자, 760만 원 입력돼 있는데 얼마로 고쳐라? 700. 그러면 덧대서 7 플러스 엔터 됐을까요? 자, 그리고 소모품비. 자, 소모품비는 530번 맨 끝자락에 있네요. 120만 원이 아니라 얼마? 180. 자, 그러면 180만 원을 수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도미노로 영향을 줄 게 없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저는 다시 정상으로 바꿔놔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비교하라는 자리만 좀 봐주세요. 그럼 복리후생비는 원래 760이었거든요. 그럼 전 다시 바꿔놨고요. 소모품비는 180이 아니라 원래 120이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11번에 있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여러분은 이 자리도 고쳤고 이 자리도 고쳤거든요. 저는 지금 고치기 전으로 복원했고요. 자, 금액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금액 동일하지 않나요?
동일해 여러분. 왜냐하면 복리후생비가 700만 원, 760에서 700으로 고치는데 얼마가 60만 원이 무엇되었다? 감소. 자, 근데 소모품비가 120에서 180을 바뀌었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60만 원 차액이잖아요. 여기도. 그런데 60만 원 무엇됐어요? 증가.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는 감소하고 소모품비는 증가인데 그 금액의 차이가 60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바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뒤에 도미노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장 쉬웠던 문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는 시험지에 760이 700이 됐고 120이 180이 됐어. 이렇게 써 있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다시 복원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뺏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왜 OA 작업을 할 때는요. 내가 작업하다가 뭔가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수정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저장 전 상태라면 우리는 상단 부분에 백키가 있죠. 그래서 백키를 누르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쓰는 회계 프로그램들은 그런 백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기 전의 정보가 혹이라도 비교 대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메모를 남기셔야 된다는 거 숙지하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직년제 프로그램에서 자격증 프로그램만 그러느냐? 아니요. 원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뺏기가 없다라는 거. 저는 다시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바꿔놓을게요. 시험지와 동일하게. 700으로 고쳤고요. 180만 원으로 고쳤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하시고 우리는 종료하고 나오면 점수는 4점.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성남이네요. 그럼 이런 회사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1200번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1200번 바뀌겠죠. 자, 우리 내용 볼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도,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정기분 재무상태표도 무엇해달라? 관련된 부분을 수정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드번호 803번 상여금은 누가 봐도 손익계산서 개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의 순서는 재손이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기분도 그 프로세스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아니죠. 제조원가의 재,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손, 그리고 이익잉여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2번의 문제는 손익계산서의 수정사항이 생겼다. 그럼 손익계산서의 수정사항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이익잉여금에 변경된 부분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상여금을 수정하고 나면 누가 바뀔 것이다?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 여러분.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무엇 될 것이다? 일단 바뀔 겁니다. 430에서 올바른 금액 340이면 상여금이 줄어들었네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무엇할 것이다?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 자리에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바뀐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종착지는 어디죠?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가서는 우리 누구로 쓴다? 이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부분으로 기록해야 된다겠죠? 375번. 그래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거 붙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린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기분 재무제표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자, 그리고 메뉴가 열리게 되면 이 자리에서 누구를 고쳐주시면 된다. 상여금. 그럼 여러분 상여금 803번. 얼마이다? 430. 얼마로 고쳐라? 340. 자, 340으로 고치게 되면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1270이었어요, 여러분. 고치기 전에. 그런데 엔터를 하면 1360으로 바뀌죠. 저는 시험 보러 가실 때 이런 부분은 매번 무엇 하셔라? 어딘가 메모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만 쓰면 돼요. 그래서
당기, 순, 이익, 우린 1,360만 원으로 변경된 걸 확인했습니다. 요거 끌고 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이제 정리가 끝났으면 저는 아래쪽으로 쭉 밀어 놓을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어디 가시라고요? 당기순이익을 어디로 끌고 간다? 우리 그 다음에 가진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그래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안에 들어가시면 당기순이익 6번 자리가 1270으로 들어왔죠. 그쵸, 여러분? 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부분에 프로세스를 입력하는 연습을 할 때 분명히 자동으로 들어왔거든요. 자,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메뉴를 열어놔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한 번 입력할 때, 처음 입력할 때는 자동 반영이 돼요. 근데 두 번째 입력할 때는 내가 손으로 고쳐주거나 아니면 상단의 F6 블록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가 바뀌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최초 입력할 때만 반영되고 그 다음 내가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바뀌진 않는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거나 또는 상단에 F6 블록이란다. 뭐가 더 나을까요? 블록이. 자, F6 블록이를 클릭 또는 펑션키 F6을 눌러도 됩니다.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불러오겠냐고 하네요. 불러와야죠. 예 눌러줍니다. 그럼 1270이 얼마로 바뀐다? 저희가 메모한 1360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노마자 몇 번 자리의 금액이 바뀌어요? 노마자 1번 자리의 금액이 바뀌죠. 그래서 1,500만 원 더하기 1,360이 더해져서 우리 누가 저는 너무 길어서 미처분이라는 것까지만 쓸게요, 여러분. 미처분, 이익, 잉여금 처음이니까 다 쓸까요? 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얼마이다? 2,860. 자, 요 금액이 바뀌었죠? 요거 메모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금액은 어디에? 재무 상태표에 우리 넘겨줘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일단 저는 요것도 이렇게 살짝 밀어놔 볼게요. 네, 밀어놓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벌써 적색경보 떠 있는 거 보이죠? 누구요? 우리 재무상태표 입력이 모두 다 끝나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무엇 해야 된다? 반드시 일치. 일치하게 되면 대차 차액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빨갛게 90만 원이 떴다는 얘기는 대차 차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 375번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이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얼마인데요? 2,860만 원인데 2,770이죠. 그러면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375번 2월 이익 잉여금에 무엇한다? 입력하신다. 수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금액에 가서 고쳐줍니다. 2,86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럼 여러분 여기 차액 없어졌죠? 자, 이렇게 끝내면 몇 점? 4점. 그럼 여러분 1번 시험 문제 만난 분은 너무 행복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긴 할 일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지금 현재 어디 거 어떻게 반영된다는 것만 아시면 저는 사실 메모하는 게 더 안전해서 또 그리고 넣고 나서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요것만 써갖고 나서 요것만 맞춰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실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모니터가 크죠.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 하시면서 무엇 하면 돼요? 금액 보시고 탁탁탁탁 치시면 되죠. 네, 치시면 됩니다. 시험지는 어차피 페이퍼로 받으시는 거고 시험지는 페이퍼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 자, 메뉴는 모두 다 종료하겠습니다. 저희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요. 종료할게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세무사랑 쓸 때 불편한 게요. 이게 실제 다 따로따로 화면이 분리가 되고 아래쪽으로 최소화가 되잖아요. 스마트 A는 지금 여기처럼 책갈피로 옆에 위에 붙어요. 그게 훨씬 더 프로그램 쓸 때 편해요. 왜냐면 위에서 선택해서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이거 그럼 분리 못하니까 내가 화면을 따로따로 떼서 비교하고 싶을 때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스마트 A는 여기 위쪽에 가면 그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 분리가 안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화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로따로 떼서 분리시켜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 이름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갈피 형태로 위에 붙으면 이렇게 재무에게처럼 다 이름이 위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메뉴 실제 구동 부분을 보면 책갈피 형태가 사실 업무상에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얘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 그럼 2번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3번 갈게요. 3번. 자, 3번 회사는 1300번 회사니까요. 회사 코드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회사를 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드리냐면 기초 데이터가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게 다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회사를 가지고 여러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고. 자, 다음은 정기분 자료 중 원재료, 제공품, 제품입니다. 그럼 재고자산이다라는 건 감지가 되죠? 자, 그 재고자산의 기초재고액이다. 여러분, 기초예요? 기말이에요? 기초예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어진 자료로 수정 추가 입력하여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자, 여러분, 재고자산의 수정 문제가 나오면 제가 재무상태표를 먼저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1번으로 무조건 작업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던 건 기말재고액이었어요. 기초재고액이었어요. 이거를 왜 자꾸 기말로 읽으시는지. 기초에 여러분, 우린 지금 이 부분에 입력하는 건 기말 재고액이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재무상태표에 남겨져 있는 재고자산이란 의미는 창고에 갔을 때 아직 못 팔고 남겨진 거. 전기이니까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남겨진 재고, 기말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재고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이 기초가 왜 영향을 준다? 원재료 B를 계산하려고 하니. 그리고 제공품은 뭘까요, 여러분?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영향을 주고, 제품은 누구일까요?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 원재료 B는 기초 원재료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액을 뺍니다. 그래서 원재료비라는 건 얼마만큼 썼느냐. 자, 제공품은 우리 어디에 제조 원가 명세서에 가면 우리 이렇게 나온다겠죠. 재료비가 얼마이고 노무비가 얼마이고 제조 경비가 얼마이다. 그걸 당기에 발생된 전체 원가라고 얘기한다. 그럼 당기 총 제조 원가라는 부분에 누구를 더하자? 우리 기초를 더해주고 넘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미완성으로 공장에 머물러 있는 기말 제공품을 빼라. 그러면 누가 나온다?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초는 그 자리에서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매출 원가 계산할 때도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 제품 재고액에 우리 어디에서 원가 명세서에서 확정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가지고 와서 무엇한다?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기초는 각각의 서식에서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재무상태표에 가서 죄다 고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뺏기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본인이 생각할 때 기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다 고쳤는데 고치고 나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틀렸네? 그런데 돌아가려고 보니 내가 이게 얼마로 고쳤었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지에는 이 정보는 보이지만 여기 입력됐던 기말 정보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입력을 했으면 다른 쪽도 다 같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했다. 백으로 돌아갈 수 없으시니까 그냥 다른 문제 빨리 푸세요. 네, 4점 때문에 우리가 합격 당락에 영향 안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수하는 부분은 고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재고액에 대한 건 관련 서식에서 직접 입력한다. 그러면 원재료와 제공품은 어디서 보는 서류? 원가 명세서. 자, 제품은 어디서 보는 부분? 손익계산서.
자, 그러면 저희는 작업의 순서는 누가 먼저이다? 원가 명세서가 1번. 그 다음 누구이다? 손익계산서가 2번.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관련 재무제표 다 수정하래요. 그 원가가 바뀌면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바뀌겠죠? 이익이 바뀌면 재무상태표에 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월 이익 잉여금이 바뀔 수도 있죠? 거기까지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가 명세서를 먼저 갑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 열어주시고 기초 원재료와 기초 제공품을 수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501번 원재료 B에서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자리를 선택하시고 무엇 하셔라? 엔터. 그러면 금액으로 점프하면서 팝업창이 뜹니다. 자, 기초 원재료 재고액 아예 입력 안 해놨었네요. 그래서 지금 원재료비가 2,100이었어요. 근데 15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원재료 B는 얼마가 된다? 2,250만 원이 됩니다. 재료비가 더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우리는 제품 원가도 늘어나겠네요. 자, 다 되셨으면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기초 원재료 입력은 끝났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 자, 우리 기초 제공품 그리고 타 계정으로 보내고 받는 건 우리 어느 쪽에 계정별 합계라고 되어 있는 우측에서 직접 입력한다. 자, 여러분 기초 제공품 쪽에 갔더니 입력이 되어 있긴 하네요. 그런데 200만 원 입력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기초 제공품 얼마라고 드렸어요? 350. 그러면 200만 원을 얼마로 고친다? 350으로 수정 입력을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6번에 기초 제공품 제휴의 입력이 끝나고 나면 우리 11번에 무슨 금액이 바뀌죠, 여러분? 11번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기 편한 쪽에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기록할게요. 자, 3,373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요 창은 옆으로 밀어 놓으시든 아니면 창을 닫으시든 그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전 닫을게요, 여러분.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가 여러분? 손익계산서. 자,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위로 올려놓을게요. 자, 455번 제품 매출 원가가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을 빼는 자리죠. 그러면 455번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 자, 그러면 금액 자리 점프하면서 팝업창 뜨죠, 여러분? 자, 지금 봤더니 기초 제품 재고액이 500이에요. 근데 얼마에다? 650. 그러면 500만 원을 650만 원으로 무엇한다? 수정 입력. 그리고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다르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3,073만 원을 얼마로 고쳐라? 3,373만 원. 그러면 덧대서 그냥 치시면 되죠. 3,373만 원으로 입력. 자, 그럼 요거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당연히 매출 원가가 바뀔 겁니다. 자, 매출 원가가 바뀌었을 거고요. 저희는 확인이라고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매출 원가가 바뀌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누가 바뀌었을까요? 10번 자리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바뀌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기순이익을 일단 무엇하자? 메모를 하자. 저 요 자리가 공백이 있어서 아래쪽을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 반영해 주시고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변경된 걸 메모합니다. 8,662만 5천 원이다라고 나와지죠. 됐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끝났으면 저는 이 서식은 또 닫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고 친 거죠, 여러분? 무슨 사고 친 건가요? 지워버렸어요. 당기순이익만 쓸게요. 창을 닫고 싶었는데 펜 기능을 닫는다는 게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금액 메모해 주시고요. 우리 손익계산서 종료시켜 주시고 그러면 요게 바뀌면 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정한 걸 생각을 해보시면 원가명세서가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요게 바뀌면 손익계산서가 바뀐다는 거 했고, 손익계산서가 바뀌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바뀌죠. 그리고 여기가 바뀌면 재무상태표도 바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까지는 끝냈으니까 우리 3번 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기분 재무제표 쪽에 3번 전기분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처분 계산서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서요, 당기 순이익을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봤더니요, 당기 순이익이 9,112만 5천 원이 되어 있죠. 근데 얼마가 맞아요? 8,662만 5천 원. 그러면 우린 상단에 뭐 눌러주시면 된다? 불록이 눌러주시면 된다. 그래서 F6 불록이 눌러주시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불록이냐 물을 거고 얘 눌러줍니다. 그럼 8,662만 5천 원으로 뭐가 된다? 수정.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뭔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모할 건 미처분. 자, 그래서 미처분이라는 걸 메모합니다. 저는 미처분까지만 쓸게요. 금액은 1억 2,972만 5천 원을 메모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메모해 주시면 되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노마자 1번 자리에 있는 합계 금액을 메모하셔라. 자, 여기까지 모두 다 됐으면 우리는 종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부분의 금액은 어디에?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과 같아야 된다겠어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 요게 마지막 네 번째 할 일. 자, 지금 여기도 어김없이 뭐가 떠 있다? 되차체. 반드시 0이어야 되죠. 그러면 375번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 확인됐죠, 여러분? 그래서 1억 3,422만 5천 원을 1억 2,972만 5천 원을 무엇한다? 수정 입력. 자, 요거 입력 끝나자마자 대차차액은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 문제. 됐어요. 그래서 3번은 지금 원가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재무상태표까지 모두 가는 부분. 근데 분명히 기초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우리 제품, 원재료, 제공품은 절대 수정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말이었을 때만 고치는 거예요, 기말.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점수는 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할 일 되게 많지 않아요? 이게 난이도 차가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1400번 세원. 회사 코드 좀 변경해 주시고요. 세원의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그러면 우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분의 처분계산서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건요. 사업확장 적립금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이입이라고 써 있어요? 이입이에요. 이입이란 얘기는 내가 과거에 어디에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임의적립금의 항목으로 우리 사업확장 적립금을 차곡차곡 모아놨었다. 근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거 빼서 쓰자. 이번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그런 걸 이입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노마자 2번 자리, 이입 자리에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이입을 냈는데 죄다. 제가 자꾸 이게 구분해드리고 싶어서 노마자 2번 자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번 자리가 이입을 넣는 자리거든요. 2번 노마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죄다 3번 자리에 넣고 나오셨어요. 이입을 본인들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입이 아니라 처분을 놓고 나오신 거예요. 이건 처분 아니에요, 여러분. 모아놨던 거 빼쓰는 거예요. 분명히 이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리고 이익준비금. 자, 요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할게요.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요 세 곳이 뭐가 된다? 노마자 3번 자리에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요게 처분이 됩니다. 처분. 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의 10%.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법에 정해져 있는 적립금이 이익준비금이고 그 부분은 무슨 배당에 요 상법 규정의 10%라고 했던 거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 현금으로 주는 배당이 있다. 주식 배당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현금 배당 곱하기 얼마? 10분의 1이다. 이거 10% 맞잖아요, 여러분. 됐어요? 자, 그거 하시라는 얘기. 그러면 현금 배당이 2천만 원이니까 우리 상법 규정에 의한 10%는 얼마가 된다?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준비금에 200만 원을 입력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 그러면 저희
입력하러 가볼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만 그냥 여시면 돼요. 네, 여시고 자 그리고 들어가서 주어져 있는 조건만 그대로 입력. 여러분 여기 처분 확정일자가 벌써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입력 안 해요. 근데 시험지에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고 처분 확정일자가 며칠이다라고 주어지면 반드시 이 자리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준 게 없고요. 입력된 거 손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노마자 2번 자리에 갔더니 이미 적립금 등의 2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입력. 근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계정 과목이 없네요. 그럼 제가 입력하는 거 알려드렸죠? 계정 과목명 코드 자리에 가서서 저희는 그냥 코드도 F2번 누를게요. F2번 눌러주시고 뭐라고 넣자? 사업 확장 적립금을 넣자. 그래서 사업자 치시고 356번 선택하셔라. 그러면 앞에 사업 확장 적립금도 들어가고 이 자리에 코드도 계정 과목도 들어온다. 들어왔죠, 여러분? 금액 얼마 넣어줘요? 300. 자, 그럼 이 자리에 300만 원을 넣어줍니다. 3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노마자 3번 자리가 처분이죠. 자, 이익준비금부터 순서대로. 자, 그럼 이익준비금 입력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에 가서 얼마? 2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방향키로 내려와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쪽에 쓰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주당 배당 금률이란 부분은 안에 안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5번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에 현금 배당 2천만 원 넣습니다. 20 플러스 엔터. 자, 그리고 또 누구 넣어주셔야 돼요?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은 주식 배당이라고 글씨 써있죠, 여러분?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1,0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문제를 내면 자꾸 틀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거 무슨 부분? 이입 문제가 나오면 제발 이입에 넣으셔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글씨가 벌써 기본 세팅 값이 들어와져 있어요. 근데 지금 기본 세팅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추가할 내용이 생기면 우리 무슨 부분? 이렇게 커서가 내려오면 여기 칸 추가가 활성화가 되고 오른쪽에 무엇한다? 삽입할 수 있다고 나올 것이다. 그럼 이 자리에서 F4번을 누르거나 상단에 아이콘을 누르면 라인이 생긴다. 그러면 시험지에 준 거를 무엇하셔라? 추가하셔라. 이제 그런 쪽의 문제들이 등장이 될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그럼 저희는 입력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종료라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4점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 자, 5번째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시험은 준 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 분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계는요, 만약 이게 시험 DB였잖아요. 그 분계는 출제를 할 때, DB를 만들 때요, 미리 다 분계해놔요. 그래서 고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준 것만 한다. 자, 5번째 문제 가볼게요. 회사 코드는 1200번 성남입니다. 그러면 회사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1200번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자,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와 오류 금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오. 여러분, 거래처별 채권 채무 고쳐달래요. 어디 가시면 될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매우 쉬워요. 금액만 그냥 다 고쳐주시면 되니까.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외상 매출금 줬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8번 선택. 자, 그리고 지금 가시면 스마1전자를 뭐로 바꿔달라? 대한모터스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이 자리에 그냥 커서 두시고요. 스마일전자에 커서 두시고 F2번 누르시고요. 누구 찾아주신다? 대한. 그러면 대한모터스 나오죠? 엔터. 자, 1540이 아니라 얼마이다? 1460. 그러면 1460을 그냥 덧대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벌써 감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하나도 1540이고 하나는 1460. 그럼 저는 위에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싹 고치고 있지만 해당欄에 가셔서 거래처만 바꿔도 되죠. 네,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저희는 용인 자리 올게요. 용인은 온마트래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온마트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1460이 아니라 1540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 그러면 여기 차액은 없어졌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 현재 해당되는 금액의 거래처가 다른 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외상매입금 251번을 선택합니다. 자, 하하통신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서유통. 지금 금액이 다 다르네요. 이 경우는 무조건 다 고쳐야 되겠네요. 그럼 하하 자리에서 코드 돔 F2번 눌러주시고 대서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금액은 5,000에서 4,400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민국은 주식회사 와동입니다. F2번 눌러주시고 와동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은 얼마로 고쳐주셔라? 4,000. 그러면 40 플러스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울산은 뉴젠통신으로 바꿔달래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뉴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젠통신 선택하시고 금액은 600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항상 입력이 끝나지고 나면 하단에 차액이 0인지를 꼭 확인하셔라. 차액 0이네요. 그러면 입력 다 끝났습니다. 자, 요거 끝나시고 나면 이 부분도 배점은 4점입니다. 4점. 자, 6번 문제로 가시죠. 다음과 같이 미지급금 계정의 거래처별 금액이 틀린 것을 발견하였다. 거래처별 초기월을 수정해라. 자,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문제랑 크게 다를 게 없죠. 다만 회사 코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 1300번 서울스포츠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월을 선택해서 미지급금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지급금 계정 과목 몇 번? 253번 코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들어와서 정리합니다. 지금 봤더니 여러분 날씬닷컴은 날씬닷컴 664번 코드네요. 4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지만 이 금액은 얼마이다? 1,291만 원이래요. 그러면 1,291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그리고 대박 용달이 있는데요. 대박 용달은 990으로 입력된 게 오류랍니다. 얼마에다? 99만 원. 자, 그럼 이 자리에서 99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랬더니 여러분 하단에 차액은 없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영상사와 헬싱이라는 회사는 정상이었고 누구만 날씬닷컴과 대박용달만 잘못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고쳐주시고 이 또한 배점은 4점입니다. 그러면 정리 끝났어요. 됐을까요? 자, 이제 7번째 넘어갑니다. 자, 회사 코드는 1400번이네요. 그러면 회사를 변경해 주시고요. 자, 문제를 봤더니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성 시 담당자의 실수로 장기차 입금 계정이 누락됐대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단 재무상태표도 작성이 잘못됐네요. 무슨 부분? 장기 차입금이 무엇되었다? 누락. 자, 여러분 누락됐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추가 입력해야 된다는 걸 숙지해야 되는 거죠. 아, 추가 입력. 그쵸? 자,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거래처별 초기 2월과 거래처 등록, 금융에 추가 등록하래요. 아니 문제를 왜 이렇게 내지?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장기 차입금은요. 우리 뭐에 해당이 돼 여러분? 채무에 해당이 되죠. 자,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관리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재무상태표에 입력이 빠져 있으면 당연히 거래처별 초기 2월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해줘.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하는 이 작업은 누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 가서 코드돔 F2번 눌러서 거래처 선택해서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작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거래처 등록이 1번입니다. 또는 무조건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1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결론적으로요.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무조건 마지막이면 돼요. 마지막. 그래서 정기 재무상태표와 우리 거래처 등록은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이전에 작업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 취지를 같이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입금 복지 은행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금액은 3,000입니다.
자, 우리는 기초 정보 관리에 거래처 등록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저 회사 바꿨나요? 바꿨네요. 갑자기 회사를 안 바꾼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금융기관 탭에 갑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는 98,500번 98500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복지은행. 복지은행 오타 내지 말아주시고, 자, 그리고 유형은 뭐로 가달라? 기타. 그러면 기타는 몇 번? 5번. 자, 여러분 다른 정보 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8번 쪽 라인만 선택해 주시면 저장이 되고 끝난 거예요. 그럼 거래처 등록 해야 될 거 끝났죠? 그 다음 어디 가자고요? 재무상태표.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갑니다. 그리고 장기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럼 부채 및 자본 쪽에 가시면 되고요. 분명히 이렇게 누락됐다라고 하면 3천만 원만큼 뭐가 뜰 것이다? 차액. 자, 지금 봤더니 대차차액 3천 떠 있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 우리 장기차입금을 그냥 입력. 그러면 장기 두 자 치시고 엔터 치시면 장기 들어간 거 한가득 뜨겠죠? 거기에 장기차입금은 몇 번이다? 293번. 293번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금액은 얼마? 3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입력 끝나고 나면 우리 대차차액은 해결이 됩니다. 그럼 재무상태표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디 가시면 될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 메뉴를 열어서 들어가면 여러분 누가 없어요? 장기차입금 없겠죠. 왜 없을까요? 원래 등록이 안 됐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빈란에 내려와서 코드 도움 F2번 누르시면 장기차입금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또는 제가 그냥 닫아볼게요. 자, 코드 자리를 한번 장기자 눌러보세요. 저 지금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르고 계시죠? 눌러지자 이게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코드 도움을 알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장기차입금만 불러올게요. 장기차입금 불러와 주시고 금액 3천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탭이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거래처 98500을 넣어주면 되죠. 98500 입력하시고 금액 얼마? 3천만 원 입력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처럼 293번 장기차입금을 단독으로 불러오신 분도 있는데 여기 상단에 불록이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정보가 쭉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 감점 안 해요, 여러분. 채점 대상은 누구만 한다? 장기차입금만 해요. 그래서 코드 도움으로 불러오셔도 되고 불러오게 하셔서 장기차입금에 정확한 것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감점은 없다. 그러면 저희 몇 번 문제? 7번 문제는 끝난 거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8번. 자, 회사 코드는 1100번 남동이네요. 그러면 1100번 남동산업으로 이동을 좀 해주시고 자, 당해 연도에 정확한 기말 원재료 금액은 여러분 기초예요, 기말이에요? 기말입니다. 기말 원재료 금액은 900만 원이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모두 수정하시오.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기말자가 붙어있는 재고자산이 나오면 꼭 어디부터 시작해라? 기말자가 나오면 재무상태표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작성의 순서는 재무상태표 1번으로 일단 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원재료잖아요. 원재료는 원래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기분 원가 명세서가 2번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뀔 거고요. 그리고 3번에 매출 원가가 바뀌겠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파악해서 우린 어디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무엇한다? 반영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익잉여금에 우리 금액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전 여기다 다시 5로 쓸게요. 우리 누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영향을 받겠죠. 원래 이렇게 기말의 재고자산이 나오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네,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순서대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재무상태표에 갑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 자, 그리고 기말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금액을 수정합니다.
자, 우리 550으로 되어 있네, 여러분.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차액이 없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잘못된 금액으로 맞춰진 거니까. 자, 이 550 금액을 얼마로 수정한다? 900. 자, 그러면 9 플러스 엔터. 그럼 분명히 350이 차액이 뜹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두고 나오세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350을 그대로 둔 상태로 갑니다. 저는 최소화를 시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다음 어디 가신다? 원가 명세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메시지가 뜰 겁니다. 뭐라고? 너 데이터가 바뀌었어. 뜨죠, 여러분?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럼 메시지는요, 기말 제공품이라고 뜨지만 누구도 원재료도 바뀌어요, 여러분. 메시지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확인. 자,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501번 원재료비 난에서 엔터. 자, 금액란에 가면서 팝업창 뜨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900만 원으로 바뀌었느냐? 바뀌었네요. 자, 그럼 바뀐 거 확인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확인.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바뀐 금액은 누구이다? 여러분 11번 자리에 있는 금액이 바뀐 거죠. 그래서 11번에 있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무엇되었다? 변경됐어요, 여러분. 네, 550이었던 금액이 900으로 바뀌면서 350만 원만큼 줄어들었겠죠. 기말이 커졌으니까 원가는 줍니다. 자, 그래서 2억 4,497만 원으로 무엇된다? 바뀌었다. 자, 메모해 주시면 되겠고, 됐을까요? 자,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어디로 가시면 돼요? 전 요 창은 닫겠습니다.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 요거에 대한 거 반영하셔야 되겠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우리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자리에 가셔서 우리 무슨 부분? 매출 원가 쪽에 가는 거죠. 455번 제품 매출 원가 선택하시고 그대로 엔터. 그럼 팝업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자리가 2억 4,847만 원이죠. 이걸 뭐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2억 4,497만 원. 그래서 24497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244인데 144를 줬어요. 여러분은 잘 올바르게 넣으셨죠, 여러분? 네, 244970000 2억 4,497만 원. 자, 넣으셨으면 확인. 자, 요 부분 확인하고 나면 누가 바뀌어 있다? 당기순이익 당연히 바뀌겠죠, 여러분.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350만 원만큼 또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당기순이익을 또 메모하겠습니다. 2,887만 1,900원. 자,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 손익계산서 또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요, 여러분? 그 다음엔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그럼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를 클릭. 그리고 이 자리는 분명히 자동으로 안 들어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단에 누구 눌러주셔라? F6번 불러오게. 자,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불러오겠냐고 물을 거니까 예합니다. 그럼 2,887만 1,900원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린 누가 바뀌었을 것이다? 노마자 1번 자리의 금액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금액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로 수정한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금액 6,800이죠, 여러분. 6,871만 9,900원으로 수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지금 350만이 사실 증가된 상황이잖아요. 900으로 바뀌었잖아요. 900으로 바뀐 거 입력했을 때 우리 어느 부분에 재무상태표에 차액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차액이 요 금액을 입력하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번 재무상태표 고쳐서 우리 끌고 왔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기말 원재료만 넣고요. 그리고 원가 명세서에 가서 자동 반영한 거 확인했고 당기제품 제조원가 바뀐 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어디 제품 매출 원가에서 금액 바꿔주는 거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되겠죠. 이건 자동 반영 안 되니까.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엔터를 치셔서 팝업창을 넣으시고 우리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무엇 하셔요? 수정 입력했죠. 그랬더니 누가 바뀌어요? 맨 끝자락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그럼 이 당기순이익은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우리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자동 반영하시고 또는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요거 입력하면 노마자 1번 자리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럼 그 금액을 메모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금 정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최초에 시작했던 재무상태표에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금액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최소화시켜 놨었던 부분, 전 일부러 이걸 안 닫았죠, 여러분. 분명히 차액 떠 있잖아요. 350. 그러면 우리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이 6,521만 9,900원이 아니라 6,871만 9,900원이었다는 거죠. 이거 넣어주시면 뭐가 된다? 재차차액이 없어지죠. 근데 벌써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무슨 부분? 아, 기말재고가 350만 원이 늘어났어? 그러면 매출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시는 분들은 여기 떠있는 350을 여기다 아예 더해버리고 여기를 마무리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 어려우시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 하셔라.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번호 써드린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다시 5번을 올라가서 이 금액을 쓰시면 돼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 그래서 기초에 대한 재고자산이 나왔을 때는 관련 서식부터 시작해라. 기말 재고자산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시작점은 재무상태표이다. 그거 실수하지 말아주실 것. 그 문제 나왔을 때 기말 기초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지금 보여드린 8가지 문제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AT를 저랑 같이 풀어보시겠지만 AT가 이 부분의 문제는 더 쉬워요. 그래서 AT는 기초정보 쪽 10점이라고 이제 전산 기준 10점이에요. 그렇게 10점이라고 얘기해드리는 그 부분이 FAT 급수 같은 경우는 FAT만 내는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AT는 FAT 급수까지는 제조업이 들어오질 않아요. 네, 제조업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뭐가 빠져버려요, 여러분? 원가 명세서가 없어요. 법인인데 FAT 1급이. 그럼 여러분 원가 명세서가 빠지면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 아주 특이한 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는 거의 내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고치라고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체 프로세스를 볼 수가 없어요. 도매업으로 내버린 데다가. 그러면 잉여금이라도 내야 되는데 잉여금 좀 문제를 또 다 안 내요. 그래서 시험이 조금 보는 수감자 입장에서는 쉬워요. 그런데 프로세스 전체를 보는 부분에서는 미흡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건드려줄 건 건드려주는 게 맞아요. 제조는 뺐다라고 한다면 잉여금은 건드려야죠. 그래야 이게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 잉여금 쪽도 관련된 거 나오는 거 말고는 사실상 크게 건드는 부분이 없어서 AT가 조금 더 시험이 쉽습니다. 네,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